자, 이번 시간에는 원격 교육론입니다. 원격 교육론은 이제 출석 수업 과제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2023학년 2학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이 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2년 전에 했었던 그 과제물이라서 지금이나 나중에 해야 될 영국 교육론 출석 수업 과제물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원격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그 이론적인 틀은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과제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런 내용이 다시 나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참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학교 원격 교육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비판적으로 논하세요. 이 내용, 이 문제하고 독립학습 이론, 교류 간격 이론, 혼보고의 상호작용 이론, 학습 공간 확장 이론에 관해 설명하세요. 이건데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내 생각을 적는 거고 하나는 이론적으로 배운 내용을 다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이 설명하세요 그랬는데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쓰면 안 되겠죠. 내가 배운 내용을 가지고 나만의 방식으로 글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제를 작성하면은 뭐 점수 받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또 30점을 받았기 때문에 과제물 30점을 받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지만 객관식 시험에서 어려운 점이 좀 있어요. 왜냐면 이 내용이 좀 생소하고 고유의 그 지식이기 때문에 교재를 완전하게 이해를 하거나 혹은 숙지를 해야 되는 그런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제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원격 교육은 여러 가지 형태의 학교 교육을 경험해 본 학습자의 관점에서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 원격 교육뿐만 아니라 원격 교육 자체가 가지는 단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학교 원격 교육을 경험하면서 느낀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생각해보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그 방안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는 서론에 관련된 거죠. 이 한 문제 안에서도 요약식으로 서론, 본론, 결론 이런 형태로 글을 작성하면 조금 더 논리적이고 정리되어 있는 그런 글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학교 원격 교육의 좋은 점은 이렇게 느낀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생각해보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설명하겠다고 했으니까 세 가지 그 문단으로 이루어지면 되겠죠. 뭐 세 개의 어떤 주제로 이야기하면 되겠죠. 우리 학교 원격 교육의 좋은 점은 대학 학위를 위한 고등교육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학습자가 자유롭게 학습 계획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교는 직장 생활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이 학습하기에 유리합니다. 원격 교육에서 시간 관리는 사이버 대학이나 사이버 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하는 원격 교육에서도 가능하지만 강의의 질 측면에서는 우리 학교 교육이 앞서 있습니다. 이런 점은 학습자 본인이 우리 학교에서 학사 과정을 하고 사이버 평생교육원에서도 학습하고 있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때문에 수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학교 원격 교육의 장점은 교수진이 우수하여 수준 있는 강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 원격 교육은 각 학과 교수들의 연구 분야가 전문적이고 연구 실적이 풍부하여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전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새로운 학문과 지식 습득을 위한 학습자의 배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합니다. 반면 그러면 단점이 나오겠죠. 우리 학교 원격 교육은 교육 방식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격 교육은 비동시적 학습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학습이 될 수 있고 학습에 집중하기 어렵게 합니다. 뭐 이러한 단어들은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일 거예요. 그 단어들을 가져와서 여기다가 사용을 하면은 교재를 봤구나, 강의를 들었구나 하는 그런 뉘앙스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유한 단어를 사용하는 거, 여기서 사용한 단어를 사용하는 거, 그것도 어떤 글쓰기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원격 교육을 반복할 수 있는 장점은 강의를 재생시켜 놓고 다른 것을 하거나 다음으로 미루게 될 수 있는 단점이 됩니다. 결국 다음에 다시 학습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 우리 학교 원격 교육은 개인의 특성과 요구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교육 과정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개인의 특성과 요구를 만족시키기는 어렵죠. 그것은 어느 대학 교육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봅니다. 미래 사회는 개인의 지식과 경험을 중시하고 획일화된 사회보다 다양한 개인으로부터 조화로운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 원격 교육은 교육의 수단인 매체가 바뀌었을 뿐 교육의 방식은 과거의 전통적인 교육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즉, 일대 다수의 관계를 통해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전통적인 교육이 온라인으로 영상을 통해 진행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대학에 등록한 10만여 명의 학습자는 학교와 학과에 입학한 이유가 모두 다를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학교는 10만여 명의 다른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맞춤 교육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원격 교육의 장점을 더욱 발전시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죠? 이렇게 단점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개선된 내용을 냈으면 되겠죠.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는 거죠.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떤 것들을 개선하면 뭐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학습자 본인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학벌이나 전공이 중요하지 않는 사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학벌이 어떤 기회를 제공하긴 하지만 그것을 보장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직업들이나 어떤 개인의 어떤 능력을 평가하는 개인의 능력을 통해서 어떤 이익이나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죠. 또 이제 전공도 중복학위, 여러 학위를 계속 하는 그런 학습자, 그런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다수의 전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은 크게 중요하지 않는 사회가 될 겁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나라의 여러 기업 채용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블라인드 채용은 학교나 전공을 묻지 않고 오직 어떤 교과목을 배웠는지를 묻습니다. 학습이 취업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삶을 위한 학습이 되어야 하고 학습이 직업으로 연결되고 직업을 통해서 학습한 것을 활용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학벌과 전공이 아닌 학습자 자신이 원하고 또 학습자에게 맞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학교 원격 교육은 전통적인 교육 방식에서 나아가 맞춤형 교육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맞춤형 교육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좀 무리가 있긴 하죠.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뭐 가능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합니다. 우리 학교는 오랫동안 축적한 원격 교육 시스템에 관한 풍부한 경험, 그 어떤 학교보다 많은 학생 수에 관한 빅데이터, 우수한 교수진과 훌륭한 교과 내용, 전국적인 인프라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가를 위한 시험은 학습자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교과목을 선택하여 태블릿 PC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AI, 인공지능을 시스템에 접목하여 알고리즘에 의해 학습자 한 사람에게 필요한 교과목을 설계하고 학과를 넘어서서 학습자에게 맞는 교과목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홈쇼핑할 때 자신에게 관심 있는 상품이 노출되고 유튜브를 시청할 때는 좋아하는 영상이 추천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전공은 과거의 것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전공으로 계속할 수 없는 것을 다른 전공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이제는 자신의 비전과 목표에 맞는 교과목을 수강하여 궁극적으로 필요한 교과를 이수토록 하고 학점에 따라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진정한 평생교육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학교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전공 뭐 언론학사라든지 이학사라든지 뭐 문학사라든지 공학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 이제 전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과목을 수강했는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냥 학사 학위를 취득했는지 안 했는지를 나타내면 되는 거지 어떤 전공으로 졸업을 했는지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떤 교과목을 수강했는지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 일에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교과목을 수강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면 그 직업 적성에도 잘 맞을 뿐만 아니라 어떤 전공을 가지고 어떤 이질성을 측정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전공했습니까? 전공이 뭐예요? 뭐 이런 것을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 뭐 그런 거를 통해서 어떤 위화감이 생긴다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각자 개인과 개인이 학습자가 되고 또는 교수자가 되는 그런 유기적인 그런 학습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 독립학습 이론, 교류 간격 이론, 홈버그의 상호작용 이론, 학습 공간 확장 이론에 관해 설명하세요. 독립학습 이론은 원격 교육에서 학습자의 독립성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입니다. 독립학습 이론을 주장하는 인물로 웨드마이어가 있습니다. 웨드마이어는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의 독립학습부에 있으면서 독립학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웨드마이어는 학습자가 독립적, 자율적인 상태에서 교수자와 조직에 도움을 받아서 교재와 상호작용하는 것이 원격 교육의 핵심으로 인식했습니다. 원격 교육에서의 독립학습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극복하여 교사와 학생 간의 분리는 물론 교육을 학습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입니다. 독립학습 체제는 수업과 학습의 과정은 문자나 다른 유형의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개별화됩니다. 또 학습은 학습자의 활동으로 발생하고 학습자 환경에 적합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작하고 끝내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류 간격 이론은 미국의 마이클 무어가 제안한 것으로 학습자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관한 원격 교육의 특징을 발전시킨 이론입니다. 교류 간격은
원격 교육에서 학습자가 교수자와 느끼는 거리 간격을 의미합니다. 무어의 교류 간격 이론에 따르면 교류 간격의 수준을 작다와 크다로 구분하고 교류 간격의 수준이 작은 경우는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대화 수준이 높습니다. 높은 대화 수준은 캠퍼스 내의 독립 학습이나 전화, 우편 통신의 형태에서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교류 간격의 수준이 큰 경우는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대화 수준이 낮습니다. 교류 간격의 수준이 큰 원격 교육의 형태는 단방향 매체인 라디오와 텔레비전, 인쇄물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격 교육의 차원에서 이들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교류 간격이 클수록 학습자에게 높은 자율성 수준을 요구하는 긍정적 의미가 있습니다. 홈버그의 상호작용 이론은 원격 교육을 안내된 조언적 대화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합니다. 안내된 조언적 대화는 원격 교육에서 교육과 학습 행위가 매체에 의하여 상호작용이 발생될 때 학습자는 교수자의 안내와 조언을 받으면서 학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격 교육은 안내와 조언이 교재를 통해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며 면대면으로 이야기하는 중요한 상호작용입니다. 따라서 원격 교육에서 교재는 대화하듯이 말하는 구어체로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맞춤형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상호 소통하는 방식.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개인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의미할 수 있을 겁니다. 학습 공간 확장 이론은 기존의 원격 교육 이론이 현재 웹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원격 교육 개념에 맞지 않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새로운 이론을 정립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등장했습니다. 학습 공간 확장 이론은 정인성과 나일주가 제안한 이론으로 기존의 원격 교육 이론이 멀리 떨어진 원격 교육이라며 제약을 두었으나 새로운 원격 교육은 이런 제약이 사라지는 학습 환경에 새로운 공간을 가지게 되는 학습된 학습 공간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학습 공간 확장 이론은 원격 교육의 공간 특성을 기존의 정보 습득 공간이 확장되는 정보 습득 공간의 확장, 습득된 정보들이 활용되는 공간이 확장되는 정보 활용 공간의 확장, 학습 관련 대화가 교육 매체를 통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학습 대화 공간의 확장으로 규명합니다. 게다가 학습 공간 확장 이론은 학습자가 더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식을 구성하는 지식 구성 공간으로 확장된다고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과제를 작성을 했고요. 점수는 30점입니다. 출석 수업 과제 중간평가 30점.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